160명 안 됩니다. 이 총회는 무효입니다. 한번 세어보세요. 160명 절대 안 됩니다. 이 총회는 분명 무효입니다. 서에서 또 요구하면은 그 막을 수 있는 조합장님 대책이 있으니까 이거를 확인서를 정확하게 설계, 건설 회사까지 서해까지도 확인해서 조합원들에게 더 추가 분담이 없을 거라는 확인을 해야 이 안건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줄 거 아닙니까? 확인을 그걸 확정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지금까지 여기 온 것은 우리가 조합장을 뽑았고 그것도 시행하는데 이사 임원들을 뽑았습니다. 그들에게 맡겨놨습니다. 맡겨놓고 이 상을 보면은 조합장이 노력한 게 법이다 보면 조합 서해에서 요구한 것보다 간에 아까 이제 조합원님 질문 제가 잘 받았고요. 뭐 확약서에 왜 서해건설의 이름이 없냐 그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화면에 좀 띄어져 있는데 아직 저희가 그 도급계약서 변경 날인은 아직 안 했습니다. 오늘 총회가 끝나면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날인을 할 거고요. 그 날인하는 항목 밑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1차, 2차 변경을 하게 된다 그러면 4번 항목에 여러분 책자 그 27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여러분들이 오늘 뭐 추가 부담금이 좀 많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격앙이 되고 또 추가 부담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화가 나시는 부분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뭐 송구스러운 마음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아까 뭐 조합장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저희가 뭐 이 항목들 좀 앞당겨에 좀 띄워주실래요? 이 앞에 여기 보시면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545억을 저희가 해야만 사실은 저희 건설회사라는 게 또 이윤 추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545억 정도가 돼야 저희 회사도 이윤이 좀 남는데 사실은 조합장님과 뭐 수십 차례 회의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조합장님이 저희 회사 분사 회장님까지 면담을 요청해서 여러분이 2016년부터 이렇게 계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도 이윤을 최소화하고 원가적인 측면에서 448억을 했을 때 저희 평당 공사비가 495만 원입니다. 아마 그 여러분들 지인이나 아니면 지금 뭐 인터넷 뒤져서 한번 아파트 단가를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물론 448억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긴 하지만 이 전쟁이나 물가 상승을 해서 저희 회사는 이 평당 495만 원이면 전국의 어디 현장에도 그렇게 낮은 평당 공사비는 없습니다. 서울에 같은 경우에는 평당 1,000만 원도 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규로 시작하는 잠깐만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 조합원님 제가 말씀 그러니까 조합원님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받을게요. 잠깐만요. 좀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네. 그 495만 원이고요. 그래서 그 495만 원이라는 단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 지금 신규로 하는 사업지에도 평당 55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저분이 자꾸 그러시면 제가 말을 못 하잖아요. 예.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말씀 못 드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항목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분님. 이 항목들을 여기에 단가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그 단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수치를 봐서 이 건축 몇 명당 평당 가격이라는 게 통용되는 공사비 평당 얼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격이 평당 495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옆에 저희가 산볼록도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평당 500만 원의 파리공사 별도로 최초에 도급 계약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430만 원에 했고 추가 공사비를 합산해도 495만 원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항목에 아까 좀 도급 계약서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27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의견해 주시면 여기에 그런 항목이 저희가 도급계약서 사항에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임의대로 더 추가적인 공사비는 이 항목 외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이제 항목에 보면 아까 조합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더 이상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많은데 더 이상 추가 공사비가 있냐 없냐 굉장히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큰 부분이 공사비고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나열하게 되면 이 물가 인상이 다행히 이제 전쟁 이후에 고점을 찍으다가 지금 이제 보합세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물가는 안 오르고 있어요. 물론 지금 예산안에는 164억 중에 물가 인상분을 50억 잡아놨지만 그 물가 인상분이 예를 들어 발생이 안 된다고 그러면 더 이상 물가 인상에 대한 공사비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금액이 남게 되면 청산하실 때 여러분들이 돌려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조합하고도 저희도 많이 협의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이제 추가 부담금이 없게 발생을 시킬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예비비 164억을 잡아놨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물론 속상하시죠. 저도 속상합니다. 근데 저도 이 금액 협의하면서 저희 본사에다가 저도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다른 현장에 비해서 충당 공사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고충이 있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조합장님도 이것 때문에 저랑 엄청나게 많이 싸움도 하시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속상하시겠지만 이 800억의 이제 다음 차트에 나오겠지만 800억에 대한 증액이 됐지만 그 중에 공사비는 448억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금융비용과 그 다음에 그동안의 기간 경과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 부분 증가 부분과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힘드시고 어렵고 다 하시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야 이제 내년에 입주하고 또 그 준공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했을 텐데 지금에서야 총회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서희건설에서 160억에 대해서 앞으로는 공사비 인상이 없을 거다라는 계약서를 앞으로 작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따가 나중에 앞에 나오겠지만 160억에 대해서 예비비로 책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세부적인 내역이 없고 앞으로의 공사비 증액이 없다 그러면 160억에 대한 예비비 선정도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 전체적인 분담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획 또 상세한 내역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여야만 납득하여야만 분담금에 동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두 가지 사항 좀 질문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물가 상승이 지금이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라면 서희건설에서 과연 이 도장을 찍고 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문, 기간이 이미 발생했는데 이제서야 이 말씀, 조합원에게 말씀하신 이유 첫 번째 관건과 160억에 대한 예비비, 예비비 없이 그냥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대한 질문을 답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5일 기타 그다음에 물가 인상금 22년 5월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그런 전에 있던 물가 상승분을 왜 지금 와서 이해를 하느냐 얘기를 하느냐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 총 공사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22년 9월달에 한번 했고 그 이후에 이런 상승분을 매번 총회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건에 일어났을 때 그때 총회하고 몇 달 뒤에 또 총회를 하고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서희에서는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인상에 관련된 설계 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요청을 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매번 할 수 없으니 몰아서 한 번에 협의를 하자 해가지고 작년 7월부터 계속 협의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합의가 도출이 됐기 때문에 총회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총회를 매번 한다면 비용도 들고, 그래서 이번 총회 한번 끝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던 사항들입니다. 예비비 관련돼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물가 인상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준공 6개월 전까지 물가 인상분을 달라고 도급 계획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산정을 해서 미리 예비비에 반영을 해서 시켜놓은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면 준공 6개월 전부터 준공시까지는 왜 없냐 말씀하시는데, 그건 안 받기로 되어 있어요. 서희건설에서 준공 6개월 전까지만 물가 상승분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164억 예산안에 물가 상승분 2024년 6월부터 준공 6개월 전까지에 대해서 예비비로 50억 연 3%의 물가 상승을 예상을 해서 50억을 잡아놨고요. 또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제 예산이 쭉 캐시플로를 짜면 잔금이 30%가 준공 이후에 받으니까 그 전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모자랍니다.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공사비를 지급 못하면 도급 계약서에 연 15%에 대한 연체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캐시플로를 짜면 올해 10월 정도 되면 지급이 불능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준공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돈을 납부해서 입주할 때 돈을 납부해서 갚을 때까지에 대한 연체료를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한 40억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준공할 때 시청이나 아니면은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에서 도장만 딱 찍어주면 승인이 나는 게 아니고 경찰서, 소방서 이런 데 다 돌아다녀야 됩니다. 계약 서류를 들고 준공되기 위해서. 그러면 최고 문제가 되는 데는 장애인협회에서 많은 걸 요구합니다. 뭐 길이 어떻다, 길이 너무 굽어졌으니까 새로 이렇게 완만하게 해줘라, 뭐 난간대가 너무 흔들리니까 이걸 더 강한 걸로 해줘라, 이런 사항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억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공사하기 위해서, 공사 준공 내기 위해서 별도로 지금 448억 이외에 100억 정도를 예비비로 잡아놨고요. 그러면 164억에서 100억을 빼면 64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64억 안에는 여러 가지 또 준공해서 입주할 때까지에 대한 행사가 있습니다. 사전 점검, 그 다음에 준공 도면을 또 설계 변경이 일어났으니까 준공 도면도 새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주할 때 딱 가서 키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에 우리가 입주할 때 보면 이렇게 들고 다니는 뭐 주방에 바구니라든가 뭐 여러 가지 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다 받아가지고 입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하루에 되느냐? 1554세대를 통상적으로 우리가 2개월 잡았는데 늦게 오시는 분도 있고 빨리 오시는 분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2, 3개월을 유지를 해야 돼요. 행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오시는데 언제 들어오실 거냐 전화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을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입주할 때까지 비용을 164억 안에 어떠한 일이 생길 것을 다 예상을 해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합장분들 말씀하시고 서희건설에서 말씀하셨지만 공사비는 저희가 예상했던 내용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더 이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어떻게 믿냐?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1차 22년도에는요 물가 상승분, 우리가 예산안을 보시면요 공사비가 물가 상승분이라는 걸 반영시키지 않았고 평당 얼마 곱하기 연면적 해서 금액이 나와 있지, 물가 상승분이 발생도 안 했는데 어떻게 거기다 반영을 하겠냐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라는 게 그때는 입주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1년 남았습니다. 예. 1년
160억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계획을 세웠거나 그 내역을 결산할 때 정확하게 그런 내용을 기술을 해서 남은 돈이 있으면 저번에 돈을 당연하죠. 그에 대한 근거를 구두로 당기지 마시고 오늘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역서를 만들어서 납득을 시켜줘야 조합원들이 찬성을 할지 투표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로 부족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표로 보여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정확하게 입주 내용에 160일 있다 돈이 장악되어 그러면 있잖아요. 총회 끝나고 저희 카페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공지하지 마시고 조합원들한테 문자로 지금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네, 지금 뭐 사실 조합원님들 의견 이제 충분히 이해되고요. 지금 예산안 표현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 때 답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사비 진행 이후에 저희가 총예산 변경이 있기 때문에 예산 변경 안에서 설명드릴 사항들은 사실 미리 설명 경이 됐는데 지금 사실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 이제 예산 지금 올라와 있는 지금 정도 수준이 아니라 상세의 내역 뭐 이런 것들을 알려달라. 요 취지를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현장이 사실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여기까지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의 제 사무학권 관련해서도 사무학권 관련해서도 심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제 사무학권 심의 종결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 종결하겠습니다. 네, 뒤에 가서 질의 받을게요. 그리고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 받을게요. 우리 요원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런 인건비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주 아까 행사 용역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입주 기간은 좀 깁니다. 통상적으로는 2개월에 끝내야 되는데 제가 조합원님들이 2개월 안에도 못 들어오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 3개월 정도 잡아가지고요. 6억 2천 정도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중복 나서 조합원님들은 관리비 이런 걸 본인이 직접 부담하시는데 일반 분양분은 그 사람이 입주를 할 때까지에 대한 관리. 그래서 그 예비비를 갖다가 지금 40억을 잡아놨습니다. 만약에 그때도 협의가 안 되면은 저는 이사님 말고 위에 이봉관 회장님을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뭐 이거는 이도서 이사님한테는 말은 안 했고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조합원들에게는 안 됐겠지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또 이제 2차까지 나왔는데 더 이상 못 뵙겠다. 니네 또 4차 나올 거 아니냐. 이자 저 회장님 만나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니 저를 위해서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1차 그때는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못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책임감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164억을 여유있게 잡아놓은 거예요. 더 이상 3차 추가 분담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이 금액마저도 남으면 여러분 개개인 다 돌려드리고 여러분들하고 그때 상의를 해서 우리 아파트 품질 향상을 위해서 쓰든지 그때는 이 금액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네, 믿어주십시오. 동의합니다.